욕도 수퍼 인심도 수퍼 프라자 반스. 서울 근교의 한 가정집에서 잔치가 열렸다. 좋은 날 흥겨운 노래 한 자락이 빠질 수 없다. 하루는 전국 여자 장사 씨름대회가 열리는데 1등 상품이 뭐? 김치 냉장고. 그 안에는 잘 안 들리시죠? 판소리 같기도 하고 민요 같기도 하고 마당극의 한 장면 같기도 한 이 흥겨운 판노름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넋을 잃고 빠져든다. 콩콩콩 거구들이 쓰러지니 체육관이 흔들흔들 관중석이 들썩들썩 슈퍼텍 승리. 공연화된 것은 그건 실내로 들어간 것은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하는 거고 여기선 그야말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기운에 따라서. 살아있는 공연을 꿈꾸는 또 한 무리의 광대들이 모였다. 이름하여 또랑광대들. 오늘 전국 협의회 조직을 꾸리고 장도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는 시대의 소리를 외면하며 신명과 소통이 상실된 판의 모양새를 그대로 방치해놓고 개인 성장을 위한 헛된 명예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진정 판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삶 속의 소리꾼으로 거듭날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 우리는 시대에 맞는 소리를 만들고 헛된 명예에 부르고 현혹되지 나누기 않고 위하여 삶 속의 소리꾼으로 거듭나겠다는 이 사람들. 판소리 본연의 것을 찾아 거리로 나선 사람들. 이들은 지금 무대가 아닌 바닥으로 내려와 진짜 우리의 판과 소리를 찾아 길을 나서고 있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존대 얼씨구나 절씨구. 이때는 어느 때고 바야흐로 봄날이라 천지 기운이 생동하는 시절에 우리 소리판에도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더라. 소리하면 춘향가 심청가만 알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귀가 번쩍 뜨일 터인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구나.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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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소리가 시작되는 그곳으로 들어간다. 국립국악원 목요상설 공연을 하루 앞둔 날 극단 타로의 단원들이 모여서 연습에 한창이다. 야, 소리해. 여기 서로 잡아야지. 아까 배우들 대사 치는 소리는 다 들렸단 말이야. 와이어스 진짜 안 써버린다. 다시 해. 우리는 배고픈 하이에나. 타로는 국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보다 쉬운 이야기로 각색해서 대중들에게 선보이고 있는 국악 뮤지컬 집단이다. 돈 가지가 애나 좀 내놔봐라. 가게 가서 신세대 소리꾼 이자람, 박지영 등 국악가 출신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국악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돈 모으자 돈 모으자 돈을 모으자 나이 돈 모으고 싶은 돈만을 각차야지. 장롱 밑을 뒤져서 돈을 빼보자 혹시나 100원짜리 나오나 보자 돈 모으자 돈 모으자 돈을 모으자 나이 네임펜으로 누구 거 무슨 장면에 누구 다 써버려. 안 써도 되겠어? 네, 안 써도 돼요. 그 꼭
이번에 올릴 작품은 모두 3편. 그림자극과 판소리 모놀로그, 연극이 함께 어우러지는 실험적인 무대다. 연극적인 대사와 판소리의 창이 결합되는 형식은 소리꾼 이자람이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방식이다. 일단 저는 그리고 표면적으로 말하면 전통 판소리도 하고 있고 창작 판소리도 만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다 그냥 판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소리의 퀄리티를 위해서 전통 판소리를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창작 판소리를 만들고 고민하는 이유는 지금 동시대의 얘기, 나의 이야기, 내 친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그것들을 내가 좋아하는 판소리로 만들면 그것이 가장 나다운 것이겠다라는 고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판소리라면 다 같은 판소리인 줄 알았더니만은 판소리에도 전통이 있고 창작이 있다는디 아니나 다를까 음반 매장에서도 창작 판소리를 만나볼 수가 있으니 얘기인즉슨 요즘에도 새로운 판소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렸다. 현재 진행형인 창작 판소리의 대표 주자는 또랑광대다. 전주 산조예술지에서 출발한 또랑광대는 해가 거듭될수록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창작 판소리의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그 비싸서 엄두도 못 낼 적에 옆집 순돌이 엄마가 김치 냉장고 샀다고 자랑을 하는 김치 냉장고 한꺼번에 담궈면 얼마나 한글지고 좋은데 슈퍼댁도 한번 써보지 그래. 천마디 서울 성북동에 장사 슈퍼마켓이 있었는데 이 집 안주인을 모다 슈퍼댁이라고 불렀다. 싸움도 슈퍼 하는데 그때 이미 관객들이 뒤집어졌어요. 제가 2001년도 제2회 또랑광대 컨테스트 1번 출전자였거든요. 그 또랑광대가 아마 그 전주 산조 축제가 아마 만들어낸 최고의 스타들일 거예요, 아마. 이 여러 가지 판소리의 음악적 어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름대로의 가사는 좀 현대적인 가사를 사용하면서 또 옛날에 안일이 판소리가 갖고 있는 소리 안일이의 발림 같은 구성을 갖고 있는데 전통적인 그런 발림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면서 새로운 스타일을 갖고 있거든요. 긴장할 때는 안정추다. 또랑광대 출신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또 한 명의 소리꾼은 박태호 씨다. 전북대학교 한국음악과를 졸업한 박태호 씨는 졸업 발표회 때 이미 컴퓨터 게임을 소재로 한 창작 판소리를 선보였다. 졸업 연주회장에서 그 스타크래프트와 관련되어 있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이 박태호 씨가 선글라스를 끼고 그 다음에 가죽 점퍼를 입고 탁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국악 전공한 사람들이 그 졸업 연주에서 보기는 너무 힘든 이벤트였어요. 근데 저는 나와서 그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전쟁 상황이라든지 그 저그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 것을 산소리적으로 그걸 해석해서 부를 때 저는 아주 그때 당시로 쇼킹했습니다. 아, 저렇게 판소리가 움직여 가야 우리 전통 판소리가 이제 그 대중 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세계화되는 데도 기여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딱 무대를 나가면서 되게 진지하게 하려고 폼을 딱 잡고 나갔는데 거기 관객들이 박장대소를 하면서 거기서 웃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지하게 가는 컨셉이 아니다. 물론 걔들도 처음 봤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엽기적이고 또 신선하기도 하면서 충격했을 거라고요. 근데 제가 공연을 끝내고 났을 때 그들의 반응은 놀라웠다는 거죠. 거의 그 기립박수의 수준이었으니까. 여보라 이게 무슨 소리냐? 아이씨고. 천군 캐논이 싸웁니다. 그리여 내가 새끼들을 위해서라면 허리 부러져서 그렇다면 한번 힘을 써. 이들은 왜 창작 판소리를 만들었을까? 기존의 판소리가 대중들과 너무 멀어졌다고 판단한 것이 첫 번째 이유요. 예술은 그 자체로서 늘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였다.
쑥대머리로 유명한 근대명창 임방울도 창작 판소리를 만들어서 불렀다. 당시만 해도 소리꾼이 새 소리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예술 행위였다. 기존의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자각은 소리꾼들 사이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이미 오명창 시대 때 그 이동백이라고 하는 명창이 창작 판소리, 새로운 판소리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당시에 그 대중들을 상대로 공연을 다녔던 명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읽었지요. 그래서 이미 100년 전부터 소리꾼들이 새로운 판소리를 만들어야 판소리의 흥행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미 설파했습니다. 명창 임방울 밑에서 20여 년간 전수를 받았던 정철호 명인. 그 역시 수십여 편의 창작 판소리를 직접 만들었다. 유관순, 안중근, 이중 같은 항일 열사들의 일대기를 판소리 사설로 만들고 곡을 붙여 이른바 열사가 시리즈를 만들어낸 주인공이다. 안중근은 침착하게 곤충 빼어 사경한다. 이등을 겨누다. 그분에 대한 그 거룩한 발자취, 역사에 남겨놔야 되지 않습니까? 왜 판소리만 불러요? 왜 오바탕만 부르냐고요? 판소리하는 사람이. 창작도 해야 돼요. 창작은 예술 아닙니까? 창작도 똑같지요. 판소리 오바탕이나 창작 판소리나 똑같습니다. 십자가가 너무 크구나. 해방 전후 창작 판소리로 유명한 명창은 박동실과 박동진이다. 박동실 명창이 열사가를, 박동진 명창이 판소리 예수전을 만들어 공연 무대를 가졌지만 대중들의 호응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계속되는 서양 음악의 도입 속에 창작 판소리는 점차 쇠퇴의 길을 걸었다. 동서양의 여러 가지 음악을 보면은 영웅 군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판소리라는 구조 속에서 이제 영웅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소리가 해방 이후에 불려주기 시작을 했죠. 북으로 간 음악가들이 많이 그 창작 판소리를 불렀는데 그러다가 이런 맥이 끊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 들어서 새로운 어떤 문화운동이 일어나면서 판소리라든가 탈춤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런 분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창작 판소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판소리는 또 저는 영웅 판소리에서 상대적으로 민중 판소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서륙의 그날까지 항군을 인내한다. 80년대를 대표하는 창작 판소리는 김지하라는 시인과 임진택이라는 광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소리내려, 오적, 똥바다 같은 창작 판소리는 시대 현실을 담은 민중적 판소리로 젊은 국악인에 의한 창작 판소리 운동의 효시라 할 만하다. 옛부터 일의 길을 갈 가진 놈 갈로 망하고 돈 가진 놈 돈으로 망해. 나무 잘 타는 최근 몇 년간 소리를 놓았던 임진택. 스스로를 광대라 칭하는 그는 현장에서 폭발적으로 분출되던 판소리의 힘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심지어는 어떤 때는 담을 넘어서 들어가 보면 학생들이 1000명, 200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연을 육성으로 공연했어요. 육성으로. 그때 저는 외쳤죠. 외쳤고 절규했고 또 똥바다에는
많은 풍자가 있지요. 풍자를 하고 그것이 그때 그 젊은 관객들로 하여금 그 숨막히던 시절에 상당한 그 통쾌감 혹은 카타르시스, 정확하게는 배설감을 느끼게 했어요.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다. 겨울에 굉장히 추운 때였었는데 맨 밑에 바닥에다가 가마떼기 한 장 딱 깔아놓고 그 위에 임 선생이 쓰고 저는 그 옆에 북을 잡고 앉아서 그 꽉 노천국장을 꽉 메운 젊은 대학생들이 들었는데 그건 1시간 걸리거든요. 똥바다가 1시간 동안 그렇게 그 10,000명 되는 청중들이 집중하는 모습을 제가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아무 장치도 없이 그 똥바다 작품 소리하고 분만 가지고 하는데 1시간 동안 그 열렬한 호응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임 선생 자신도 훗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연 딱 끝나고 났는데 내가 나를 잊어먹었었다. 임진택은 지금도 창작 판소리를 만들고 있다. 서슬 퍼렇던 시절의 풍자에는 비길 바가 못 되지만 판소리의 힘은 아직도 유효하다. 물갈이라 하는 것은 정치적 억압에 대한 저항의 도구로 창작 판소리를 택했던 그가 지금 다시 판소리를 만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80년대 내가 공연하는 똥바다 공연을 보고 받았던 감동으로 자기는 말하자면 사회에 대해서 혹은 세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자기 그것을 바꿨다라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제가 가끔 만나요. 저는 그건 예술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판소리로 저는 무엇을 제안하고 또 설득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움직이게 하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일을 예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소리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임진택에게 판소리는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역동치게 하는 힘이자 도구였다. 그렇다면 2000년대의 창작 판소리는 어떤 모습일까? 거꾸로 가라 구만의 대모 와타시 타치가 젊은 국악인들로 꾸려진 창작 판소리 연구 모임 바닥소리. 판소리가 바닥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름도 바닥소리라 정했다. 이곳에선 요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우리 소리를 일본어로 번역해서 부르고 있는 바닥소리 단원들. 판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알려보려는 작은 노력이다. 이들의 노력을 모두가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이들의 신념은 확고하다. 5대가를 뛰어넘는 소리를 어느 세월에 만들어낼 것인가, 그것도 되묻고 싶어요. 이게 예술가적인 로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자기 현실에 자기 위치에서 계속해서 새소리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예술가로서 그런 마음을 먹고 새소리를 자기 위치에서 계속 만들어가고 또한 예술적 완숙도를 겸비하기 위해서 소리꾼으로서 그런 완숙도를 계속 겸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강아지는 담 한쪽에다 똥을 눈다. 여기까지 자연스러운 강아지 똥의 동작들에 맞춰서 호기심 많고 귀여운 느낌의 음악이 나온다. 부리를 쫑긋 세우고 요즘 단원들이 공동으로 매달리고 있는 창작 작업은 강아지 똥이라는 판소리다. 기존의 동화를 안일이와 사설로 다듬고 거기에 곡을 붙이기로 했다. 오더니 만원 갑자기 멈추는구나. 엄머리를 해볼까? 판소리 창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설이다. 사설이 먼저 만들어진 후에 장단을 붙이고 곡조를 정한다. 문제는 이 사설이 소리꾼의 입에 잘 달라붙게 운율을 갖춰야 하고 적당한 압축과 생략으로 문학성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사설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기존의 동화나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에 의존하고 있다. 엄머리가 더 제일 잘 이거 어울리는 낫다. 것 같다. 그러면 엄머리를 제가 좀 짜임새를 슈퍼텍 씨름대회 출전기 이후에 창작품을 한 3작품 정도 만들어봤거든요. 이런 작품을 만들어봤는데 씨름대회처럼 그렇게 반응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몇 개월 동안 작품 하나를 붙들고 씨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좋은 사설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작창을 해서 붙이는 것은 될 법한데 이 사설을 직접 쓰는 일은 매우 어렵게 느낄 것 같다라고 제가 봐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면 이 판소리 문체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야지 됩니다. 판소리 문체는 산문적 운문과 운문적 산문이 교묘히 어우러진 이야기체의 문체다. 아무리 이 말을 생각을 해봐도 이게 창작 판소리란 당대에 맞는 새로운 사설의 창작이요.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새로운 곡의 창작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이 시대의 또랑광대를 자처하는 젊은 국악인들은 자주 모여서 서로의 창작 경험담을 나누고 해법을 찾고 있다. 개개인이 혼자서 소리를 만들지 말고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같이 만드는 방법이 되게 궁금해요. 타르도 그렇게 하지 않나? 사설을 먼저 그냥 쓰고 그냥 쭉 쓰고 그냥 소리 생각 안 하고 사설을 쭉 쓰고 장단 배열을 하고 안일이와 장단을 나누고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시련의 무수름에 미친 죄인이다. 나름대로 뼈를 깎는 진통을 겪은 후에야 하나의 창작 판소리가 나오지만 그에 대한 호응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기존의 전통 판소리가 수백 년의 적증 과정을 통해서 5바탕으로 자리 잡았듯이 지금의 창작 판소리의 운명도 그와 비슷할 것이다. 원래 지금 전해지는 전통 판소리 5마당, 춘향가, 심청가 이런 따위도 일종의 창작 판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300년 전쯤에 춘향가, 심청가 이런 작품들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새로운 창작 판소리였었지요. 그런 것이 이제 오래 전승되다 보니까 이제 고전으로 남게 됐는데 어쨌든 춘향가도 창작 판소리입니다. 그것이. 그 당대에는 당대 민중들이 듣기에는 당대 시대 상황을 잘 담아낸 아주 선진적인 진보적인 사상을 담고 있었던 창작 판소리였습니다. 왜 우리 음악 중에 정악, 궁중음악은 사람들에게 그다지 사랑을 받지 못할까? 대중들의 반응은 자신들의 작업을 검증받는 유일하고도 중요한 기준이다. 극단 타루의 공연이 시작됐다. 자기 돼지 3마리가 돼지길 가며 놀아요. 아이 낳는 여자들 모두가 무아지경을 경험하는 출산의 시간이 찾아온다. 위풍당당 나의 엄마 황홀한 무아지경 속에서 기쁜 탄성을 대지 이르며 튼튼한 딸을 낳아 나라의 인재로 키우리라. 과연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런 극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제대로 이렇게 전달이 될까? 우리 국악하면 그냥 마당극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보고 난 이후에는
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 국악의 기존 이미지 탈피해서 더 이제 젊은 층을 위해서 더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든 것 같아요. 아, 좋잖아요. 보니까 좋지 않나요? 되게 재밌어요. 재밌어 하세요. 왜냐면 이야기 자체가 일단 옛날 것이 아니라 우리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현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그 안에 넣기 때문에 되게 반가워하고 낯설지 않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이 생각했을 때 이 부분에는 충분히 웃어도 괜찮은데 판소리다 보니까 웃지도 않고 조용히 어이 치임새도 넣지 못하고 그냥 즐길 수 있는 거를 즐기시지 못하는 게 좀 아쉬웠는데요. 이제 이게 대중화가 되고 조금씩 다가가면 그게 열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웃어주고 같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듯 장작 판소리가 대중들 속으로 들어가고 있을 적에 한편에서는 재미와 새로운 만을 추구하니 독공과 수련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이 당연하게 제기되는구나. 황익표, 가격표, 오작교. 그래서 숨을 쉬어야 오작교가 황익표, 가격표. 중요 무형문화재 5호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인 박송이 명창. 그에게서 소리를 배우고 있는 사람은 수제자 최수정 씨다. 최수정 씨 역시 장작 판소리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또랑광대 일원이지만 전통소리 수련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하루 일과다. 이것은 처음부터서 느린 해가지고 끝까지 그 장단으로 딱 맞추는 게 이제 박록주 선생님의 그 노정기의 특징이라고 봐야 되지. 선생님 그래서요 그 놀보재미 노정기하고 장작 판소리를 한다 해서 전통 판소리의 성음을 무시하거나 소홀히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기존의 소리꾼들처럼 독공 수련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상황을 읽어내고 그것을 소리에 담으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성음이 뒤처진다는 평을 받을 수밖에 없다. 판소리는 곧 성음 노름이기 때문이다. 족산도 이천리 왕태조 고사적은 만벌 때뿐이요 무학대 영주군은 농만 세력을 응하였고 전라가명을 당도하여 환산칠봉을 구경하고 거기서 지쳐 달라 남은 광활루를 구경하고 박지를 새로운 것을 해도 소리를 잘하면서 해야 야, 그 좋구나 그러지. 소리는 안 된 게 그놈 갖고 그냥 그 사연으로 사람을 잡으려고 인기 얻으려고 그런 거 뺏기는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그랬어요. 요새 그 뭐 김치 냉장고 딸라고 그렇게 한 것도 참 이치에 맞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든지 이치에 맞으면 좋다 그러거든. 근데 그게 맞는 것은 좋은데 소리를 잘하면서 그걸 하면 더 인기가 더 좋아질 것 아니에요. 전통소리에 대한 그 고민을 하면서 저는 병행하고 있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내가 소리를 이 정도 되니까 새 작품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넘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나는 전통소리에 대한 그 공부에 대한 꿈 그리고 가능성을 가져가면서 더불어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소리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의 레퍼토리 이외의 새로운 어떤 작품,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이것은 시대의 요구고 당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생겨나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모색을 해봐야죠. 또랑강대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러한 어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서 말하자면 나름대로 어떤 실천적인 작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어떤 그 흐름, 하나의 어떤 방법이지 이것이 어떤 절대적인 어떤 이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안양 계신 서방님 못 보고 선이 굵고 우렁찬 동편제 소리의 명창 전인삼.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남자 명창이자 유일한 판소리 전공 교수다. 판소리 발음은 정확히 판소리는 기본적으로 말 노래니까 딕션 발음의 기준은 말에서 찾으면 된다 그 말이지. 우리 처가 머지고 우리 처가 머지고 질렁은 질러 디디디 세요. 질렁 하리라. 그는 이미 몇 년 전에 피아노 연주자 임동창과 함께 공연을 한 적이 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소리를 하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시도였다. 시대가 바뀌어서 꼭 판소리라는 오가를 부르서 고전적인 전형적인 전통적인 형태야 북 하나에 맞춰 소리꾼이 소리하는 것이지만 그 북이 피아노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기타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서양 오케스트라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전통 5대가만 깨우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서 득음 수련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전인삼 명창. 그러나 그 역시 창작 판소리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고 있다. 우리 기존의 그 어른들 명창분들이 후학들이 해주시는 힘이 돼주고 그러나 그 우리 판소리의 그 음악의 정체성은 득음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도 그 한 사람의 소리로 천변 만화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엄청난 깊이의 그 득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중요성은 분명히 인식하고 그러나 그 소리를 가지고 무엇을 부르느냐 하는 것은 지극히 자유로워야지 된다. 오늘 제대로 만들어. 눈에 띄는 또 한 사람의 남자 명창은 윤진철 명창이다. 노래 크게. 98년도에 전주 대사습 장원을 차지한 그는 정응민, 정권진으로 이어지는 서편제 보성소리의 맥을 잇고 있다. 그런 그가 지난 2000년 전남도청 앞에서 창작 판소리 5월 광주를 불렀다. 임진택의 5월 광주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창작한 그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5월 당시의 상황이 이런 것이었나 보다. 나도 모르는 그런 흥분들, 그런 감동들이 제가 소리를 해서가 아니라 그런 그 소리를 하면서 느끼는 그런 감동들이 다가와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야, 훨씬 더 실감난다. 다른 영상을 보거나 뭐 다른 자료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보거나 이것보다 판소리로 들으니까 훨씬 더 실감이 든다 그러면서 많이 울고 많이 공감하고 그랬었죠, 사실은. 뒤처진 시민들 여지없이 당할 적에 공영터미널 지하도에서 출입구가 봉쇄되어 수십 명이 당했구나. 누구보다 창작 판소리에 적극적인 윤진철 명창. 명창으로서의 무게 때문에 그의 노력은 더욱 빛나 보인다. 모참하게 살해되니 광주 시내 저녁이 교환이로 왜냐하면 판소리가 처음에 만들어졌었을 때 그 시대의 모든 음악적인 요소들을 다 담아서 새로운 음악인 판소리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그 당시에 판소리가 만들어졌었을 때는 기존 음악가들이 판소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땠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다면 굉장히 파격적이고, 예, 뭐 이런 음악이 다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예. 하여튼 예의를 중시하고 그 어떤 뭡니까 의식을 중시했던 그런 음악 세계 속에서 인간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주는 음악이 새로 생겨났단 말이죠.
근데 그건 시대가 대부분의 민중들이 그걸 요구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대부분의 민중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소리가 생겨난 지 지금 벌써 한 300여 년이 됐는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는 얘기죠. 이렇듯 또랑광대는 또랑광대대로 명창은 명창대로 서로 가리지 않고 새로운 창작 판소리 활동에 나서고 있을 적에 우리라고 가만히 있을 소냐? 우리도 판소리 대중화에 힘써보겠다고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선 이들이 있으니 그 안이 좋을 소냐? 우리 모두 도와봅시다. 전주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판소리 상설 공연이 열리는 곳이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전주 전통문화센터에서는 해설이 있는 판소리 공연이 열린다. 살펴보니 쑥대머리 귀신효녀 이 공연의 특징은 판소리 사설을 자막으로 보여주고 어려운 단어는 주석까지 달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몽룡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 중 재미있는 부분이나 판소리 뒷이야기를 해설자가 들려준다. 관중들 중에는 판소리 동호회 회원들도 있지만 일반 관객들도 상당수 있다. 이들의 목적은 전통 판소리를 바로 알고 제대로 듣고 재미있게 즐겨보자는 것이다. 우선은 판소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것,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이러면서도 판소리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어딘지 좀 낯설고 또 옛날 그 고리타분한 장르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가 해설을 알아듣기 어렵다. 사설을 잘 알아듣기 어렵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의 비밀이 뭔지를 옆에서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는단 말이죠. 왜 좋은지.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하고 듣고 사설도 이해하고 이러는 자리를 만드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판소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가령 우리가 서양의 고전 음악이라든가 오페라라든가 이런 것이 쉽겠습니까? 그 말 자체도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그걸 알려고 노력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판소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만 노력하면 충분히 이해하고 또 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판소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멀기만 하다. 그 사이를 좁히는 일에 또랑광대들이 나섰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판소리를 들고 거리로 나간 것이다. 가까이. 경희대에서 모두 오셨군요. 앉으세요.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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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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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지. 내 사랑이로다. 지난 2002년 지하철 벼락 소리판을 시작으로 만들어진 거리 소리판은 이곳 인사동에 자리를 잡았다. 매주 일요일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이곳에서 판소리 한 대목을 들을 수 있다. 마을에는 누가 살고 있나. 마을의 우두머리 동그란 양파리 할아버지 사탕 메고 마을을 지키는 건반 아저씨. 동글 콩 같은 튼튼이 콩나물 오빠.
다 모였네. 까무잡자 제주도 땡노를 저며 몸을 본다. 이어싸나 이어싸나 요리조리 틈을 본다. 웬덕거리 잡치기 호미거리 들배지기 웬각기 소리 나온다. 으라차차 힘을 쓰니 땀이 비오듯 흐른다. 발목걸이로 살짝 걸어 왼허리로 비틀어미니 균형 잃은 경상도 댁 속자랑치 넘어간다. 콩콩콩 거구들이 쓰러지니 체육관이 흔들흔들 관중석이 들썩들썩 수포댁 승리. 길거리다. 그게 소리할 수 없는 공간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좀 나가보자. 조명을 받기보다는 우리가 좀 나가서 뭔가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자기 소리 공부도 하고 이런 의견들이 자연스럽게 모아졌었어요. 그러면서 한 번 했는데 이게 너무 아깝지 않느냐. 또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러면 상설화 해보자. 계속 판소리가 살려면은 계속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와주고 그거는 어차피 대중의 선택이잖아요. 대중들이 이거는 괜찮다, 이거는 배워보고 싶다, 뭐 이렇게 되면은 계속 살아남는 거고, 이건 아니다. 이거는 이런 원리는 비단 판소리뿐만 아니라 서양 예술도 다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라는 거는 다양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문화를 한다 하더라도 항상 거듭나야 되고 항상 새로워야 되고 항상 신선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양식이나 예술성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항상 새로울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어떤 기운과 내용이 또 첨가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변해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판소리는 너무 변화가 없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지만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들에게도 접근할 수 있는 판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또랑 깡대 콘테스트를 했던 거고. 제목은 통성 발성에 대하여 그 매력의 본질이 있지 아무리 않은가. 새로운 창작물이 많이 생산된다 해도 전통을 뛰어넘지 못하는 새로움은 새로움이 아니다. 전통을 알고 전통을 이기려는 노력은 그래서 소중하다. 판소리만의 독특한 발성이 있는가? 그래서 세 번째는 판소리 발성법을 역시 소리여세는 소리를 여는 세상의 줄임말로 젊은 국악인들의 학술 연구 모임이다. 한 끝에 통성이라고 하는 것이 판소리의 독특한 발성법이다. 여긴 통성이 아니에요. 여긴 통성이고. 전통 판소리의 특징을 연구하고 회원들의 소리 품평을 하는 것이 주된 일로 소리꾼 겸 고수 이규호 씨가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다. 통성이라고 해서 쥐어짜는 목하고는 다릅니다. 사설뿐만 아니라 성음과 작창에 있어서도 전통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새로운 판소리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절박함이 이들을 움직이고 있다. 부분의 비율이 좀 적지만은 많은 부분이 통성으로 사용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청이 똘똘 소리는 뭔가 음색이 다르지요. 그래서 마치 통성을 쓰면 요즘 창작 판소리가 사설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전통 판소리의 음악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창작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라고, 현재로서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 판소리 음악을 수용해야 되지만 창작 판소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설적으로 달라지고 사설적으로 현대인들과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악적으로도 세련화되고 음악적으로도 다양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피해갈 수만은 없는 일이다. 소리여세 단원인 김수미 씨는 과감한 시도를 해서 주목을 받았다. 조선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한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을 재민의 꼴이라고 불렀겠다. 재민의 꼴이란 이 책은 판소리 동화책이다. 중국의 조선족 설화를 김수미 씨가 우리 이야기로 바꾸고 창작 판소리로 만들었다. 마음씨 곱고 작게 싸우는 일이 전혀 없네. 심청가와 수궁가의 내용이 묘하게 결합된 이 판소리는
어린이들도 쉽게 판소리를 이해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졌다. 딱 만들어 쓰고. 판소리를 접하지 않았던 분들은 너무들 좋아하셨어요. 특히 그 아이를 둔 어머니들은 뭔가 우리 것을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는데 기존의 오대가를 아이들한테 들려주기는 어려우니까 사실 아이들은 장단으로 듣는 건 아니거든요. 이야기로 듣는 거고 그래서 최대한 장단의 다양성을 살리고 또 그 와중에서 이야기가 들릴 수 있도록 판소리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사실 그 사설이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는 부자도 있고 또 창자의 그 표현이 가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도 들을 수가 있겠고요. 제일 큰 원인은 판소리라는 음악 자체를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새 어린아이들이 만화 주제가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노래 주제가가 어린 아이들 수준에는 안 맞는 어려운 선율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은 날마다 그 시간만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를 들으면서 그 주제곡을 듣기 때문에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멜로디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잘 따라 부르는 겁니다. 여기다 판을 깔게. 문제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흥미롭게 판소리를 접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전주의 판소리 동호회 던음회가 전통 판소리를 가지고 거리로 나왔다. 무겁고 정적인 전통 판소리가 거리의 관객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선언문을 낭독을 맨 마지막에 할까? 모여 있을 때 그게 낫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이번에 의미 있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던음회에서 자 맛있는 거 먹지 말고 요 맛있는 걸 좀 한번 먹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버리지 말고 읽어보세요. 일절 통고. 오늘의 창자는 전북 도립국악원 단원이자 던음회 회원인 천명희 씨. 전통 판소리 5대가 중 하나인 춘향가를 부르기로 했다. 호기심 반, 관심 반으로 지켜보는 관객들. 덜어는 박수도 쳐주고 추임새도 넣어보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관객들은 많지 않다. 만자천홍 그림 병풍 얼씨구. 송재영 명창이 즉석에서 일어나 단가 한 대목으로 분위기를 띄운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호수보다 코가 크다고 연병하네. 나와서 코를 한번 재보시오. 막힘없이 이어지는 창작 사설에 관중들이 호응을 보내온다. 판소리의 즉흥성과 현장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더 올려갔네. 좀 어색하고 뭐 그냥 좀 어쩔까 이렇게 몰랐는데 사실은 지나가는 분들을 계속 이 자리에 붙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분들 일정이 바쁜데 그러나 모두 다 지나가는 분들은 전부 다 소리를 듣고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이라도 머물기도 하고 단 우리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소리가 있다는 그 자체가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어쩌거나 기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억지로 떠먹여주는 밥은 살로 가지 않는 법이요. 맛없게 지은 밥을 먹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없으니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맛도 좋고 떠먹기 편한 우리의 소리가 있으니 지금부터 마음 열고 귀 열고 들어보면 어떡하소. 얼씨구 철씨구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철씨구